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머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상품이 나오게 되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삼성자산운용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ETF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의 안정진 팀장님 모시고 좀 상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게 왜 기대되는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좀 트렌드가 된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 이후부터 글로벌 제약바이오 테마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유독 좀 뜨겁습니다. 전 세계 비만 인구도 10억 명 시대를 넘어설 거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비만 인구에 대한 성장세가 엄청난데요. 미국 인구가 3억 4천 명, 중국 인구가 14억 2,500만 명 정도인 걸 생각하면 10억 명이라는 비만 인구는 정말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비만 치료제 시장 현황 좀 어떤가요? 네, 그 비만 치료제 시장은 그 승인된 약이 이제 3가지에 좀 불과한 이제 막 개화되기 시작한 그런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3가지 약은 그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위고비,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그리고 젯바운드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효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런 위고비라든지 그리고 젯바운드 이 2가지 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좀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진 게 바로 젯바운드잖아요. 그런데 이 젯바운드도 이제 막 작년 12월에 좀 승인이 됐다. 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서 시장은 이제 좀 초입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비만은 좀 치료해야 될 그런 질병으로 이제 인식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어서 이런 폭증하는 수요에 힘입어서 2030년까지 골드만삭스 전망에 따르면 연평균 비만 치료제 시장은 한 50%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시장 규모 자체도 전 세계 그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지금 한 117조 원인데 이것보다 큰 한 13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만이 관리 질환이라서 네. 좀 이렇게 큰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테마 자체도 성장세가 되게 가파르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성장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여전히 메가 트렌드로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막 시장에 좀 공급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미국 내의 수요도 지금 제대로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라이릴리의 그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서만 판매 중인 상황인데 올해 이제 공장 증설을 통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도 처음으로 좀 시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겨우 막 개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의 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가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당뇨 의약품으로 이제 개발이 됐다가 비만에도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만 쪽에서의 그런 매출 확대라든지 이익 증가뿐만 아니라 다른 적응증으로의 그런 확대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이제 다수의 모멘텀을 보유 중인 게 굉장히 이쪽 시장이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당뇨 치료제이자 비만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GLP-1 유사체들이 나온 지는 좀 됐잖아요. 네네. 삭센다로 시작이 되었었으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면서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건 이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이자 당뇨 치료제인 이 의약품들의 시장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뇨 치료제로 먼저 승인을 받고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장하고요. 이제 뭐 임상 2상과 3상에서는 심혈관 질환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임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응증 확장도 거의 확실시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만큼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여전히 핫하고 관련 기업들과 또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니즈는 계속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네. 엄청난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기업이 좋은지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이제 시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이제 굉장히 성격이 뚜렷한 ETF를 상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 기업에만 100% 투자를 하는 ETF가 상장되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는 비만 치료제에만 좀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삼성자산운용에서 출시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유럽 EMA랑 미국 FDA에서 이미 승인이 되었거나 임상이 진행 중인 기업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에 진심인 기업들만 좀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제약주에 투자를 할 때 보통 이런 미국이나 유럽 쪽에 기술 수출 기대감이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저희 ETF에 담은 종목들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 임상이 진행 중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검증된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만 치료제에 좀 진심인 그런 기업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신약 임상이 진행 중인 그런 기업들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가져간다, 집중했다라는 점을 좀 특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만이 시장이 엄청 큰데 그 중에서도 치료제에 집중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 네. 원래 지금 비만 치료제가 지금 워낙 시장에서 좀 화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센세이션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온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의 트렌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에 집중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만 치료제의 그런 효과가 워낙 기존과 달리 좀 놀랍게 요즘에 나오다 보니까 좀 오히려 관련된 의료기기라든지 뭐 심혈관, 개통의약품 보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만 치료제가 좀 얼마나 센세이션하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좀 관련해서 재밌는 자료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워싱턴 포스트 자료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비만 치료제를 복용한 승객 한 명당 몸무게가 한 4.5kg씩 좀 감소를 하게 되면 비행기 한 대당 811kg의 그런 무게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당 연간 연료비 절감 효과가 한 1,049억 원에 달한다라는 좀 재미있는 자료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만 치료제 때문에 의류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식품 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이렇게 업체들별로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재미있는 상황도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비만 치료제라는 좀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분야의 수혜를 좀 온전히 가져가고자 치료제에만 집중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장의 이런 트렌드가 좀 온전히 ETF에 담길 수 있는데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네. 이번에 상장하는 ETF 이름이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더라고요. ETF 상품명에도 좀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ETF의 이름에 탑2 플러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장에서 지위가 굉장히 좀 견고한 그런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에 좀 상대적으로 좀 집중을 힘을 준 그런 ETF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래의 일은 앞으로 좀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쪽 제약 쪽 시장에서는 좀 예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쪽은 진입을 하려면은 임상이라는 여러 가지 단계를 통과하면서 좀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경쟁자가 진입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약 시장에는 퍼스트 인 클래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보수적인 의료 산업의 이제 초기 진입자가 대체로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30년에는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 릴리 양사가 합쳐서 비만 치료제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약 85%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코덱스에서는 이 두 회사의 비중을 각각 25%씩 높여서 비만 치료제 선두 그룹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유럽 시가총액 1위인 LVMH를 넘어선 노보노디스크와 미국 제약바이오 시총 1위인 존슨앤존슨을 꺾은 일라이 릴리 이 두 기업에 50%나 투자를 하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퍼스트 인 클래스라는 선점 우위 효과 이외에도 이 두 기업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먼저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공적으로 FDA 임상을 통과한 그런 위고비랑 잽바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경구용
으로 또 임상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경구용 그런 개발에도 이미 두 기업이 선두의 지위, 그러니까 좀 빠르게 앞서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만 치료제의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서 이미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업들의 임수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확보에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랑 마운자로 외에도 차기 신약 성분의 임상도 노보노디스크가 한 6개에서 7개,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5개 정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존 제품의 경우 이제 경구용 신약 임상 및 다수의 신약 임상 결과 발표가 두 기업에서 또 새로운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사실 일론 머스크랑 킴 카다시안이 맞으면서 더 유명해졌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NBA 선수 찰스 버클리도 최근에 일라일릴리의 마운자로를 투여받으면서 28kg을 감량했다라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의 효능에 셀럽들의 경험담까지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마케팅까지 가세가 되어서 미국에서는 치료제 인기가 엄청나다라고 하는데요. 넘쳐나는 치료제 수요를 공급이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가 화두인데, 두 선두 기업인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설비 투자도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그 일론 머스크랑 킴 카다시안 말고도 최근에 그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비만 치료제로 살이 뺐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더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셀럽들 이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쪽이 더 주목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5월에 광고를 중단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두 회사 모두 공장 증설에 굉장히 좀 최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덴마크 칼룸보르에 약 8조, 그리고 프랑스 사르트르 생산시설 설비 투자에 약 3조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인디애나주에 약 30억 달러, 그리고 독일에 약 25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2,5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두 회사 모두 굉장히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릴리가 수요 폭증에 대비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이프라인 확장도 되게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로 번 돈을 지속적으로 바이오텍들에게 투자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이 두 기업이 선두의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가장 빠르게 신약 개발에 좀 앞서 있고, 그리고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바로 저희 ETF에서 이 두 기업에 힘을 주어서 좀 담은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탑2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이외에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이제 상품명에 탑2 플러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ETF만의 차별점 좀 알려주세요. 네. 탑2 플러스다 보니까 그 플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ETF의 종목 수는 총 10종목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종목은 6.25%씩 동일한 비중으로 좀 편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에서 FDA와 EMA 임상이 이미 진행 중인 기업들로만 추려서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시가총액 방식으로 저희가 비중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까 6.25%씩 8개 종목을 좀 분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시가총액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강소 제약사들을 좀 비중을 의미 있게 좀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을 해서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강소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인 기업들만 추렸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순위로 기업들을 좀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강소 제약사로 임상 2상이 진행 중인 스트럭처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을 모두 진행 중이고, 베링거, 인겔하임이랑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그런 질랜드를 이제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 1상, 2상이 모두 진행 중인 바이킹,
담고 있고 희귀성 소화비만 치료제를 이미 판매 중인 리듬 파마슈티컬스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는 10종목 모두 FDA와 EMA 승인 또는 임상 중인 비만 치료제에만 100%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차별화된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임상 진입 이후의 데이터와 임상 진입 이후의 현황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에 진입을 해야 빅파마들도 그 파이프라인에 더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사실 비만 치료제 같이 유독 글로벌 시장이 큰 분야의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이 또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비만 치료제들도 퓨어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기업, 스트럭처, 바이킹, 질랜드, 리듬파마에 대한 이야기가 좀 흥미로운데요. 이런 강소 제약사들이 기술 수출 기대감도 있잖아요. 제가 네, 말씀드린 맞습니다.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포트폴리오에 반영이 다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너무 설명을 좀 잘 해주셨네요. 네, 그 다른 질환이랑 다르게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 자체가 좀 높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제약사들의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매출이 2028년에 약 전체 매출의 한 7%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M&A라든지 라이선스 확보에 굉장히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현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중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소 제약사들을 계속해서 좀 인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스위스의 그런 대형 제약사 로슈 같은 경우에도 지난 12월에 카못을 3조 9천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비만 치료제에 이제 참전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사의 임상 중인 비만 치료제 신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비만 치료제 신약을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로 이제 유명한 그 머크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출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형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중소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자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긴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그런 리스크를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중소형 제약사들의 임상 성공 유무에 따라서 쉽게 라이선스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강소, 중소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 그 가치가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임상을 하게 되면 1상, 2상, 3상, 그리고 그 앞에 또 전임상까지 다 합치면은 10년이 넘는 그런 기간이 좀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장 진출을 위해서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상 중인 중소 제약사들을 계속해서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기대감, 빅파마들의 인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포텐셜이 높은 강소 제약사들을 저희는 6.25%씩 8개 종목으로 좀 분산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이슈로 주가 업사이드가 나왔을 때 충분히 ETF 성과로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탑2 기업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이외에도 플러스 기업들, 그런 강소 제약사들이 포함됐다는 게 참 유용한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정말 더 깊이 들어간 찐 비만 치료제 투자에는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추가로 좀 구독자분들께 해주실 만한 얘기 있을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쪽 해당 테마 같은 경우에는 성장 기대감도 매우 높지만 또 변동성도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개별 종목으로 그런 리스크를 좀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그런 성장은 가져가시면서 개별 종목 리스크는 낮추시는 것이 보다 유효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관심 있게 한번 상상하는 거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